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친구의 노션 활용법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세팅한 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세팅법보다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유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대시보드인데요.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날짜에 대한 위젯을 배터리 잔량 표시처럼 넣어놓은 게 있고요. 그 밑에는 날씨 위젯입니다. 밑에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은 건데요. 취준하는 친구여서 관련된 페이지를 넣어놓기도 했고, 그 밑에 북마크를 보면은 뭐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거를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좀 자주 이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즐겨찾기 개념으로 꺼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아예 쭉 밑으로 내리고 나면은 월별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젯 같은 거는 인디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떤 바드를 보여줄 건지 설정을 해서 넘기면 되고, 이 밑에 카피 링크를 복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노션 페이지로 넘어온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인베드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베드 생성을 하고 나면 위젯이 연결됩니다. 똑같이 날씨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날씨는 지역을 어디로 기준으로 할 건지, 단위를 뭘로 할 건지, 뭐 며칠 보여주는 걸로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똑같이 카피 링크를 복사를 해서 노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인베드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날씨 위젯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윗부분에 보면은 페이지를 연결을 해놨는데요. 홈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랑은 좀 아예 다르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맨 위에 대시보드는 아까 그 페이지고, 뭐 개인적인 거, 뭐 일상이나 좋아하는 거, 여행, 뭐 영화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을 해놨어요. 여기 중간에다가는 그냥 사진을 넣을 수 있어서 그것도 넣어놨고, 먼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싶은 정보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요즘 좀 저희가 MBTI에 완전 과몰입 중이라서 INFJ 유형인데 그냥 본인 MBTI 성향 이런 식으로 결과 나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걸 보면은 뭐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이트별로 가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게 헷갈릴까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인바디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들을 보면은 클립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월 네 번째 주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 목표를 적기도 하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뭐 보고 싶은 영화, 그 다음에 요일별로 뭐 일정 같은 걸 적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데이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연동을 되게 해놨는데, 이 친구는 아예 템플릿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매주 일정 같은 거를 이렇게 따로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 설정은 그냥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 표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글씨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 글씨 배경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약속 종류나 할 일이나 뭐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로 구분을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것들 모아진 페이지를 볼게요. 먼저 하이라이트는 뭐 작년 한 해나 올해 한 해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갤러리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뭐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뭐 기억하고 싶은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적고 사진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너무 귀여워서 꼭 넣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렬로 날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놨고, 다음에는 뭐 1년간 목표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올해 거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이 페이지가 되게 저는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달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적어놓고 그걸 몇 %를 달성을 해놨는지를 아예 데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연동이 된 건데요. 4월에다가 예시를 넣어볼게요. 4월에 뭐 책 한 권 읽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꼴에다가 표시된 책 한 권, 4월 표시된 걸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4월에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책 2권으로.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책 2권 이렇게 4월에 있는 거를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표시를 하면은 자동으로 달성률이 50%로 넘어가죠. 이 꼴 같은 경우에는 속성 유형을 관계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롤업을 해서 이렇게 밑에를 클릭을 해보면 관계형을
꼴을 걸어놓고 속성은 이 밑에 있는 컴플리트, 그러니까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기준을 삼겠다고 하고 계산을 체크 표시된 비율로 해놓겠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내가 꼴에 있는 거를 몇 개를 얼마나 달성했다고 표시하는지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들면은 4월에는 지금 달성 목표가 2개였죠. 책 한 권, 책 2권 이렇게. 그중에 책 한 권을 표시를 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달성한 거니까 50%가 달성이 된 거죠.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취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관련된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취직 관련 정보가 있는 사이트들을 뭐 즐겨찾기처럼 모아놓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원 일정은 아무래도 캘린더로 보는 게 편하다 보니까 캘린더로 만들어놨고, 이게 밑에 있는 표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은 기간을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나 자격증 뭐가 있는지, 어학, 시험, 그다음에 경력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력서에 많이 채우는 정보인데 막 세세하게 기억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한 걸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공부하면서 듣는 BGM, 뭐 ASMR 같은 거고, 그다음에 뭐 토익 스피킹 관련해서 자주 듣는 인강 선생님 이렇게 링크 걸어놨고, 그다음에 뭐 한능검 준비하던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캘린더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일정 관리하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조선에 대해서 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공부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는 영화에 대한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 본 영화 보면은 뭐 21년 1월에 본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영화를 봤고 언제 봤고 별점, 뭐 제작연도, 감독, 배우 이렇게 다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영화 뭐 가끔 사진 아니면 영상을 넣고, 그 다음에 한 줄 평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뭐 리뷰를 적기도 하고, 뭐 포스터나 아니면 OST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BGM 깔리듯이 재생이 되거든요. 맨 밑에는 이렇게 PDF 첨부가 가능해요.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굿노트에서 작성한 필기를 PDF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서 PDF로 끌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롤도 되고 미리 보기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 PC에서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고 싶은 영화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홍콩 영화를 좋아해서 홍콩 영화 이렇게 리스트업도 해놓고, 왓챠 종료 예정작 같은 거를 이렇게 왓챠 링크를 걸어가지고 곧 종료되는 작품들을 이렇게 미리 리스트로 해놔서 종료되기 전에 보려고 정리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평론가가 추천하는 영화 같은 것도 리스트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 영화, 해외 영화, 그다음 관객들이 추천한 영화도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아카데미 수상작 같은 거를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 수상작도 리스트업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ST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갤러리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넣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보이기도 하고, 누르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서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101 요즘 듣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챕터 1에서 배운 것들이나 뭐 메모하고 싶은 것들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그냥 메모 같은 거 적어놓는데, 뭐 그냥 가끔 되게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되게 즐겨찾기 개념으로 저장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플레이리스트는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를 또 유튜브 링크로 가져와가지고 모아놔서 뭐 듣고 싶을 때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홈화면을 구성을 해놓고 페이지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거, 뭐 데일리한 거, 좋아하는 거, 목표, 프로젝트성 달성해야 되는 것들, 여행에 대한 거, 뭐 영화에 대한 거, 기록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노션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분할 및 이동 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녹화를 했는데요. 페이지 분할은 일단 PC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목 1과 제목 2를 삽입해 준 다음에 이렇게 땡땡땡 6개를 누르면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쭉 올리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걸 쭉 끌어다가 맨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짧은 세로바가 생겨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끌고 와주면은 이 분할이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분할 막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탭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 영역 크기도 결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 거를 끌고 와주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어도 밑에 짧은 바가 생기죠. 짧은 바 밑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면은 이게 반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가운데 바를 다시 옮겨주면은 리스트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은 보다 수월하게 세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노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더 남겨주세요.